학습 3강에 지금 메밀꽃 필무렵이 나와 있는데요. 자, 이 작품은 이효석이 1936년 조강이라는 잡지에 발표한 단편 소설입니다. 자, 내용은 지금 장돌뱅이의 삶을 서정적으로 형상한 소설 이렇게 좀 정리해놨네요. 자, 전체 줄거리 보시면 여기서 왼손잡이 장돌뱅이인 누가 허생원이은 바로 어떻게 이 성서방네 처녀와 결국 인연을 맺죠. 이 봉평장에서. 자, 그리고는 어떻게 두 사람이 결국 잘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결국 헤어지고 맙니다. 자, 그리고는 평생 동안 바로 어떻게 해요? 이 봉평장을 거르지 않게 되는 거고요. 자, 장판을 일찍 끝내고 주막을 찾아갔다 거기서 누굴 만나요? 바로 장돌뱅이인 동이라는 총각을 만나게 되고요. 이 동이가 지금 충주집과 수작을 거는 걸 보고 나서 어떻게 했대요? 자, 지금 따귀까지 때리게 되고요. 하지만 그날 밤 저 대화까지 이제 같이 밤길을 걸어가면서 이 동료인 조선달과 함께 이제 그 성서방네 처녀의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또 들려주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이 동이에게 결국 허생원은 사과를 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허생원은 동이의 집안 사정을 듣는 내용. 자, 이 꺾기가로로 묶어놓은 부분이 있었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교재 부분입니다, 지금. 자, 마지막 뒷부분에 동이의 모친이 성서방네 처녀일 수 있다는 기대, 그리고 허생원은 대화장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제 제천에 한번 가보기로 합니다. 동이와 이제 동행하려나 이렇게 물어보면서 끝나는데, 자, 본문 들어가 봅시다. 자, 허생원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네요. 자, 허생원은 계집과는 인연이 지금 멀대요. 자, 얼근뱅이, 자, 곰보의 얼굴에 얼굴을 쳐들고 대어설 숫기도 없었으나 계집편에서 정을 보낸 적도 없었고, 자, 쓸쓸하고 뒤틀린 반생이라고 있으니까, 자, 이건 누구의 생각? 자, 서술자의 개입입니다. 자, 충주집을 생각만 해도 철없이 얼굴이 붉어지고 발밑이 떨리고 그 자리에 소스라쳐 버린다고 그랬으니까, 자, 여기서 허생원은 누굴 좋아하는 거야? 자, 충주집을 마음에 두고 있는데, 자, 그래서 가서 말은 직접 해보지도 못하고 지금 어떻게 발밑이 떨린다고 그랬으니까, 자, 상당히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이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자, 그런데 자, 충주집이 경영하는 그 주막집에 들렀더니, 자, 거기 술자석에 누가 앉아 있어요? 과연 거기서 동이를 만났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어찌된 서술인지 갑자기 발끈 화가 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젊은 지금 동이가 나이 많은 지금 충주집과 이렇게 농탕질을 하는 걸 보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갑자기 질투심이 일었겠죠? 상우의 붉은 얼굴을 쳐들고 제법 계집과 농탕 치는 것, 자, 난잡한 행동을 하는 걸 보고 나서는 견딜 수가 없었어. 녀석이 제법 난질꾼인데다가 남봉꾼이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서 꼴이 사납습니다.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녀석이 낮부터 술 처먹고 계집과 농탕이냐? 자, 지금 장돌뱅이 망신 다 시키고 다니는구나. 그 꼴에 또 우리들과 한몫 보자는 셈이지. 자, 이렇게 자, 동이 앞에 막아서면서부터 책망을 했습니다. 이렇게 꾸짖었단 말이죠. 자, 이거 좀 하나 바꿔야 될 게 있습니다. 허생원의 생각을 서술자가 거의 그대로 전달했다고 했는데, 자, 이것을 허생원의 말을 간접적으로, 간접 화법으로 전달했다. 이게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을 생각을 말로 좀 바꿔놓으세요. 자, 그래서 이 간접 화법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자, 걱정도 팔자여 하는 듯 빤히 쳐다보는 상기된 눈망울에 부딪힐 때, 자, 가뜩이나 어떻게 뭔가 좀 수그러들어야 되는데 같이 이렇게 눈을 멀뚱멀뚱 보고 쳐다보니까 더 화가 났겠죠. 자, 결김 화가 난 나머지 따귀를 한 대 갈겨주고는 지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었답니다. 자, 동이도 화를 쓰고 자, 팩하게 일어서긴 했지만, 자, 허생원은 조금도 동색 얼굴이 변함이 없이 이렇게 마음 먹은 대로 자, 할 말을 다 했습니다. 어디서 주워먹은 손머슴인지, 자, 어떤 사내 녀석인지 모르겠지만 내게도 아비 어미가 있겠지. 자, 요 말이 지금 누구를 아프게 해요? 이제 동이를 이제 아프게 하는 말이 돼버렸습니다. 자, 결국 그 부분, 자, 왜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없이 컸단 말이야 지금 동이는. 자, 이런 동이한테 지금 너에게도 아비 어미, 아비라는 말을 쓰다 보니까 자, 이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 사나운 꼴 보면 마음 좋겠다. 자, 장사란 탐탁하게, 여기 뭐 만족 이런 의미긴 하겠지만 여기 성실하게 해야지 정도로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계집이다 뭐냐? 나가거라 냉큼 꼴 치워라. 자, 그러나 한마디 대거리 맞서서 대들지도 않고 사용없이 나가는 꼴을 보니 갑자기 측은한 생각까지 들었대요.
자, 아직도 서름한, 그러니까 서먹서먹한 사이인데 너무 과하지 않았나? 자, 마음이 섬찟했다 그랬으니까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이제 자책을 하네요, 지금. 자, 그렇게까지 과하게 따기까지 때릴 필요는 없었는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중략 이하에 가서 자, 결국 동의하고 그 다음에 조선달과 함께 이제 어떻게 달밤을 거닐면서 대화장을 향해 가봅니다. 공평에서 지금 대화장을 가는 밤길입니다. 자, 그렇다고는 해도 첫 한 번의 그 첫일을 꼭 한 번의 첫일을 잊을 수는 없었대요. 자, 이게 뭔데요? 바로 성서방내 처녀와의 인연. 이것이 되는 거죠. 뒤에도 처음에도 없는 단 한 번의 괴이한 인연. 자, 일생에 딱 한 번 있었던 인연이 있었나 봐요. 여자와. 자, 이 봉평에 다니기 시작한 젊은 시절이 일이었는데 그것을 생각만 해도 지금도 산 보람을 느꼈다고 그랬으니까. 자, 결국 여기 있는 허생원이 그래도 어떻게 장돌뱅이 이런 힘든 생활을 하면서도 견딜 수 있는 그 희망이 저기가 뭐예요? 바로 과거의 추억이 바로 이 성서막내의 처녀와의 인연이 되는 거죠. 자, 달밤입니다. 자, 달밤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과거 회상의 매개체가 되겠습니다. 자, 달밤이었으나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는 지금도 생각해도 도무지 알 수가 없어. 허생화는 오늘 밤도 또 그 이야기, 바로 어떻게 꼭 한번 인생에서 딱 한 번 있었던 그때의 추억을 지금 끄집어내려 합니다. 조선달은 친구가 된 이래 귀에 못이 박히도록, 자, 뭐야 이건? 관용적 표현이죠? 자, 그래서 그만큼 여러 번 지금 들어왔다. 자, 그렇다고 실증을 낼 수도 없었으나 허생원은 시침을 떼고 되풀이할 대로 되풀이했다 그랬으니까 자, 또 다시 그때 그 추억을 다시 끄집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달밤에는 그런 이야기가 격에 맞거든. 자, 서로 어울리거든. 자, 조선달 편을 바라는 봤지만 물론 미안해서가 아니라 달빛에 감동해서였다. 자, 이지러는 졌지만 자, 보름달이에서 조금 어떻게 된 거야 이제 이게 기울었단 말이야. 지금 원형의 형태에서 조금은 어떻게 뭐가 났단 얘기야. 자, 보름을 갓 지난 달은 부드러운 빛을 흡듯이 흘리고 있었다. 자, 흠뻑 빛을 어떻게 내리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달빛을. 자, 지금 가고 있는 목적지가 바로 이 달밤이 저기 대화였죠. 대화의 장까지는 70리의 밤길. 고개를 둘이나 넘어야 되고 개울을 하나 건너고 벌판과 산길을 걸어야 된다. 길은 지금 긴 어떻게 산 중턱에 지금 걸려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길을 가기가 이렇게 순탄한 길은 아니죠. 이거 험난한 길을 지금 넘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아랫부분에서 제가 지금 꺾기가로로 해놓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 이 풍경을 지금 묘사한 부분입니다. 상당히 지금 서정적인 분위기를 묘사하는 부분이고요. 자, 이 작품 전체에서 가장 어떤 이런 표현력이 뛰어난 부분이라고 하셔도 될 겁니다. 자,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서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자, 달이 숨소리를 낸대요. 달, 시각적 심상을 숨소리, 청각적 심상으로 바꿔놨죠. 자, 감각의 전이가 보이네요. 자, 공감각적 표현이 사용됐습니다. 자, 이 손에 잡힐 듯 들리며 콩포기와 그 다음에 옥수수 잎새가 한 채는 달에 푸르게 젖어 있다. 자, 산허리는 온통 메밀밭. 자, 흰색의 지금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자, 하얀 지금 메밀꽃에 뭐가 지금 달빛이 이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자, 붉은 대궁이 향기같이 애잔하고 나귀들이 걸음도 시원하다. 길이 좁은 까닭에 세 사람은 나귀를 타고 외줄로 늘어섰다 그랬으니까. 자, 이거는 어떤 문학적인 장치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좁은 길을 세 사람이 옆으로 외줄로 지금 늘어섰으니까 산길이니까. 자, 맨 앞에는 누가 있어야 되고요? 자, 허생원이 맨 앞에 섰을 테고. 자, 그 다음에 뒤에는 누가 서고? 자, 조선달이 서야 되고 마지막 부분에 자, 동의가 맨 뒤에서 공문에서 지금 따라왔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자, 허생원의 그 추억, 누구와의 추억을 이 성처녀와의 어떤 추억이 동의에게는 어떻게 되겠어? 제대로 안 들리겠죠? 자, 이런 문학적 장치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방울 소리가 시원스럽게 딸랑딸랑 메밀밖에로 흘러간다고 했으니까 자, 방울 소리 자, 청각적 심상을 뭐로 바꿨어요? 흘러간다로 했으니까 시각적 심상으로 바꿔놨습니다. 여기도 공감각이 또 한번 보이네. 자, 앞장선 허생원의 이야기 소리는 꽁무니에선 동의에게는 확적히 정확히는 안 들렸으나 그는 그대로 개운한 제멋에
적적하, 쓸쓸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바로 허생원이 과거 회상을 하는 장면과 그 다음에 현재의 상황이 계속 중첩되고 있어요. 자, 장이선 꼭 이런 날 밤이었네. 객주집 토강이란 무더워서 잠이 들어야지. 밤쯤은 돼서 혼자 일어나 개울가로 나갔대요. 자, 봉평은 지금이나 그제나 마찬가지. 자, 온통 뭐였어? 메밀밭, 하얀 메밀밭으로 깔려 있어가지고요. 자, 개울가 어디에 없이 하얀 꽃이야. 돌밭에 벗어도 좋을걸. 달이 너무도 밝은 까닭에 옷을 벗으러 어디로 들어갑니까? 자, 이제 물방앗간으로 들어가게 되네요. 자, 이곳에서 누굴 만나게 되죠? 자, 바로 성소방네 처녀를 만나게 되죠. 성소방네 딸을 만나게 되는데, 자, 이런 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필연성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달밤이 아니었다면 결국 어떻게 해? 여기 있는 허생원은 분명히 겨울에서 그냥 목욕을 했을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달이 너무 밝은 까닭에 결국 물방앗간을 찾아가게 되고 그곳에서 성소방 처녀를 만났습니다. 자, 이거 우연성이라기보단 필연성으로 집어넣으셔야 돼요. 자, 봉평선 제일가는 미인이었답니다. 자, 다시 자, 현재 누가? 조선달이 중간에 맞장구를 쳐줍니다. 자, 팔자에 있었나 보지. 아무렴하고 응답하면서 말머리를 아끼는 듯 한참이나 담배를 빨 뿐이었다. 자, 그때 그 추억에 젖어들고 있네요. 구수한 자줏빛 연기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에서 구수한 자줏빛 연기. 자, 연기라는 시각적 심상을 구수하다고 표현했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후각적 심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것도 공감각이에요, 그럼. 자, 밤기운 속에 녹았다. 자, 그 다음에 다시 과거 회상입니다. 나를 기다린 것은 아니었으나 그렇다고 달리 기다리는 논팽이가 있는 것도 아니었네. 자, 처녀는 자, 울고 있단 말이야. 짐작은 되고 있었지만 성서방네는 한창 어려워서 들고 날 판이었지. 자, 모든 걸 손 털고 지금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자, 그래서 손 털고 나설 판이었댔지. 자, 한 집안일이니 딸에겐들 걱정이 없을 리 있겠나. 좋은 데만 있으면 시집을 보내련만. 시집은 또 가기 싫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처녀나 울 때와 같이 정을 끄는 때가 있을까. 처음에는 놀라기도 하고 한 눈치였지만 걱정이 있을 때는 누그러지기도 쉬운 듯해서 자, 이럭저럭 이야기가 잘 됐대요. 자, 생각하면 무섭고도 기막힌 밤이라고 했는데 그만큼 우연적이면서도 바로 누구? 허생원에게는 자, 운명적인 날이기도 했습니다. 자, 제천인재로 주랭랑 달아난 것은 그 다음 날이었다. 자, 그랬더니 다음 장또막에는 자, 지금 5일 만에 지금 장이 서잖아요. 다음 장또막에 벌써 온 집안이 사라진 뒤였네 그랬으니까. 자, 겁이 나서 지금 달아났었어. 자, 그리고 다음 장, 공평장이 섰길래 또 왔더니 이미 그의 성서방네 가족들은 어디로 갔는지 다 사라지고 말았네요. 장파는 소문에 발끈 뒤집혀 고작해야 술집에 팔려가기라. 상수, 정해진 운명이라고 처녀의 뒷공론이 자자들 하단 말이야. 제천 장판을 몇 번이나 뒤졌겠나. 자, 하지만 처녀의 꼴은 모습은 꽁 거먹은 자리. 자, 이것도 기억해 놓으세요. 자, 꽁 거먹은 자리라 무슨 뜻? 흔적이 전혀 없이 사라져버렸다 이런 뜻이야. 자, 첫날 밤이 마지막 밤이었지. 그때부터 봉평이 마음에 든 것이 반평생 동안을 두고 다니게 되었네. 그만큼 허생원은 지금 누구? 이 성서방네 처녀와의 인연을 상당히 소중히 여기고 있네요. 자, 평생인들 잊을 수 있겠나. 자, 운수가 좋았지. 그렇게 신통한 일이란 쉽지 않아. 항용. 늘상 못난 것 얻어 새끼 낳고 그 다음에 걱정 늘고 생각만 해도 진저리가 나지. 그러나 늙을 때까지 장돌뱅이로 지내기는 힘든 노릇 아닌가. 나는 자, 누구예요? 조선날입니다. 가을까지만 하고 자, 뭐 이런 장돌뱅이 생활을 하고 이 생활과도 나는 어떻게 하직하려네. 자, 더 이상 못하겠다 이거야. 대화쯤에 조그만 전방 가게를 하나 차려 버리고는 식구들을 부리겠대요. 자, 그리고 사시장철 뚜벅뚜벅 걷기란 여간이래야지 그랬으니까. 자, 여기서 가게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자, 조선단은 무슨 의지가 있어요? 자, 결국 어디 한 곳에 지금 정착할 생각을 하고 있죠? 자, 하지만 허생원의 생각이 좀 다르네요. 옛 처녀나 만나면 같이 살까? 아직도 성처녀를 지금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난 거꾸러질 때까지, 죽을 때까지 이 길 걷고 저 달 볼 테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장돌뱅이 생활을 계속하겠다 이런 얘기네. 산길을 벗어나니 큰 길로 튀어집니다. 자, 꽁무니의 동이도 앞으로 나서 나기들은 가로로 늘어섰다 그랬으니까. 자, 걷는 위치가 바뀌었죠?
자, 이제 이야기의 중심이 누구로 바뀌게 되는 거야? 동의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자, 다음 장. 총각도 젊겠다. 지금이 한창 시절이었다. 자, 충주집에서 그만 실수를 해서 그 꼴이 되었네. 자, 너무 서럽게 생각하지 말게 그랬으니까. 여기서 이 충주집에서의 사건에 대해서 결국 사과를 하고 있네요. 자, 천만에요. 저희 되려, 자, 도리어 부끄럽습니다. 계집이란 지금 저에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자나깨나 어머니 생각뿐인데요. 자, 어머니 걱정밖에 없답니다. 자, 허생원의 이야기로 실심의 한 끝이라. 자, 지금 옛날 추억에 이렇게 젖어 있어. 자, 마음이 좀 약간은 산란할 거야, 지금. 자, 동의의 어조는 한풀 수그러진 것이었다. 아버지, 어머니란 말에 가슴이 터지는 것도 같았지만, 자, 아까 어디에서 이런 말이 있었죠? 허생원이 지금 야단을 치면서 지금 동의야에게 너에게는 아비 애미도 없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 그것 때문에 지금 마음의 상처를 조금 입었어. 하지만 제게는요, 아버지가 정말 없어요. 자, 피부치라고는, 혈육이라고는 바로 어머니 하나뿐인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바로 누구의 정보가 지금, 바로 여기 있는 동의의 가족의 정보가 지금 제공되고 있죠? 자, 돌아가셨나 그랬더니 당초부터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세상에 아버지 없이 태어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자, 그렇다면, 자,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란 존재를 알지 못한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런 법이 세상에 생원과 선달이 야단스럽게 껄껄들 웃으니 동의는 정색을 하고, 자, 우길 수밖에 없었다, 그랬으니까. 정말입니다. 이렇게 우길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야. 자, 이 뒷부분의 내용에서는 결국 조금씩 이 동의의 어머니의 고향이 봉평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바로 여기 있는 이 동의가 자기의 친아들이 아닐까, 여기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조금씩 의문을 갖게 되죠. 자,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동의의 어머니가 지금 제천에 계신다고 하니까 결국 대화장을 보고 나서 그 다음날은 지금 제천으로 갈 생각을 합니다. 자, 포인트 1번. 이 작품의 배경의 역할인데, 자, 지금 산길을 걸으면서 메밀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그리고 달빛까지 비추고 있는 이 모습은, 자, 상당히 아름다운, 바로 낭만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면서, 자, 허생원의 과거의 추억을 이렇게 떠올리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상황에서 결국 이 배경은 인물들에게 결국 현실의 고통을 잠시 잊을 수 있는 환상의 세계가 되는 거죠. 자, 전체적인 내용이요. 자, 이때에서 자, 서정적이고 그 다음에 여기 낭만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과거를 추억하면서 현재의 사건과 결합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현실의 고통을 잠시 잊을 수 있게 해주고 있죠. 자, 이 배경의 역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문체의 특성이 나왔는데, 자, 여기서 아까 이거 산길을 걸어갔을 때 이거 서정적인 낭만적인 분위기를 아까 연출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심상, 시각, 청각, 후각 등의 감각이 결합되면서 공감각적 표현도 포함이 돼야 돼요. 산길의 풍경을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다는 거. 자, 이런 다양한 표현 방식을 통해서 서정적이고 낭만적인 분위기를 부여함으로써 시적인 문체를 두드러지게 합니다.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시적인 어떤 표현들이 많이 쓰였다, 이런 얘기야. 자, 인물의 관계도인데요. 자, 여기서 조선달과 허생원은 지금 어떤 관계? 동업자죠. 자, 그래서 둘이 피륙을 파는 그런 동업자입니다. 자, 조선달은 허생원과 함께 장을 떠돌아다니는 장돌뱅이 동료고, 자, 이 상황에서 자, 지금 중간중간에 옛날에 추억에 빠져 있을 때 허생원이 자, 중간에 맞장구를 쳐줄 정도로 허생원의 이야기를 돕는 조력자 역할을 하게 되네요. 자, 허생과 동인데요. 자, 처음에는 그 충주집에서 좀 갈등을 하기도 했죠. 하지만 나중에 자, 이 부분에 지금 본교재는 안 드러납니다. 자, 결말에서는 두 사람이 부자관계라는 것이 암시가 됩니다. 뭐 왼손잡이라는 것도 그렇고 어머니의 고향이나 자, 이런 걸 통해서 그 다음에 7달밖에 아이를 출산하는 뱃속에 있는 아이를 출생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 마치겠습니다.